네. 자,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하겠습니다.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. 자,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? 네, 지금 요즘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약간 좀 상승하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, 약간 좀 불안감이 좀 많이 크긴 합니다. 실제적으로 뭐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오히려 지금 뭐 대출 금리 인하 같은 경우가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좀 약간 부동산 시장이 좀 저점을 찍고 좀 다시 상승하는 분위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, 실제 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준이나 그런 금리 인상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이 대출에 대한 금리 또는 뭐 다양한 그런 시장들 여파들이 있을 예정인데요. 자, 5월달 부동산 뭐 정책이나 또는 이제 분양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고, 우리가 좀 이제 한 5월달 또 6월달 이제 넘어간 시점에서 또 어느 정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좀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월 분양 시장 분석 및 전망을 보면요, 아까 잠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뭐 2000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입주 물량이 0인 그런 경우가 이제 나타났습니다. 자, 이게 5월달 입주 물량 현황인데, 좀 아이러니하게도 경기도가 지금 압도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. 뭐 14,898 가구가 입주 물량 기다리고 있고요. 실제 전월 대비 한 5,300여 가구가 증가한 폭이 있기도 하고, 이 수도권으로 따지면 지금 서울과 인천도 거의 미비한 부분인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, 자, 이 경기도 거의 수도권의 98%의 입주 물량을 가져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대구, 울산, 충남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인데, 자, 인천 같은 경우는 실제 뭐 2021년 11월 달 한 100여 가구가 입주한 이후로 지금 최저치로 지금 한 2년여 만에 지금 최저치로 지금 한 342 가구가 입주가 들어오고요. 자, 여기서 저는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좀 핵심적인 내용 이겁니다. 자, 입주 물량이 들어온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, 이 입주 물량을 다 소화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지역 내 부동산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또는 뭐 가격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데, 반대로 말하면 입주 물량이 소화가 안 되거나 또는 이 전세 시장에 나와 있는 전세 물량이 확대가 돼버린다고 하면 당연히 기존에 갖고 있는 미분양 주택이나 또는 이 전세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제 자, 이제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입주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제가 볼 때는 2년 정도 지나야지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좀 잦아질 것 같을 정도로, 이 작년 초까지 작년 상반기까지 계속적으로 분양을 상당히 많이 한 지역이다 보니까, 실제 대구 같은 경우 입주 물량 계속적으로 나온다, 결국은 이 미분양이라는 거에 플러스 계속적인 공급 과잉이 쌓여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렇다고 하면 이 부동산 시점 관점에서는 좀 당분간은 좀 대구 쪽은 좀 힘든 상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이 경기도도 상당히 많습니다. 제가 뭐 지역별로 다 뭐 나누지 않겠지만, 양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공급량이 많은 상태에서 또 입주 물량이 또 나와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. 자, 권역별로 본다고 하면 전년 동월 대비했을 때 지금 뭐 수도권과 뭐 지방과 했을 때 지금 이 뭐 물론 물량 같은 경우는 서울이나 인천 부분이 상당히 뭐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줄었다고 할 수 있지만, 그래도 상당히 전년 동월 대비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요. 자, 실제 이 지방과 수도권 봤을 때 지방에도 상당히 입주 물량들 계속적으로 많이 있습니다. 물론 이번 5월 달은 경기도가 유달리 좀 상당히 입주 물량을 많이 갖고 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도권 비중이 많이 높게 나온 거로 좀 보이긴 하는데, 지방 같은 경우도 꾸준히 지금 입주 물량이 나오고 있지만 상당히 지금 부동산적인 관점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주 물량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도 좀 체크하셔서, 자, 이거 제가 뭐 통계적인 부분을 뭐 어떻게 입주 물량이 많다 없다 그게 끝내는 게 아니고, 어떻게 보면 여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떤 지역에 내가 집을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. 예를 들어서 5월달에 6월달에 집을 사가지고 뭐 이사 가려고 한다 하면, 만약에 입주 물량이 많다 또는 이런 것들이 많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가격이 뭐 우리가 집을 내놓는 매도가가 좀 더 하락할 수 있겠구나, 그렇게 좀 접근을 해가지고 뭐 좀 움직이신다면 좀 더 어쩌면 좀 이런 통계자를 갖고 좀 더 투자할 때 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또는 뭐 전세로 뭐 들어오시는 분들 또는 뭐 연장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또 있을 겁니다. 뭐 또 전세를 그냥 이어서 살 것인가 하는 분들도 뭐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에 뭐 물량이 많다고 하면 뭐 새 아파트에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또 전세를 뭐 옮길 수 있는, 뭐 갈아타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할 수 있기 때문에, 이런 통계자료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뭐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내에 뭐 또는 내가 꼭 알아봐야 되는 지역을 좀 분석하신다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자, 뭐 경기도 같은 경우가 좀 계속 좀 경기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,
제가 좀 걱정이 좀 되는 건 뭐냐면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계속적으로 뭐 어떤 분들은 뭐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이제 다시 했다 뭐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도 과거에 이제 잠시 겨울에 뭐 움츠렸던 그 가격이 뭐 어떻게 보면 최저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좀 더 좀 아무래도 이거는 뭐 주관적인 내용일 수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좀 아직은 보수적으로 좀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뭐 무조건 뭐 투자를 하지 말자 그거는 좀 잘못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지금 시점이 투자의 시점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좀 보수적으로 공격적인 아니 좀 더 좀 체크를 하고 어떻게 보면 뭐 하나 뭐 알아볼 걸 두세 개 좀 더 꼼꼼히 알아보고 투자 전략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에 맞춰서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5월 달이 상당히 입주 물량이 많고요. 입주 물량이 지금 2월 달 대비하고는 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계속적으로 많습니다. 뭐 우리가 뭐 말하는 이 비수기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분양 시장이 있겠지만 입주는 뭐 공사 시기에 따라서 뭐 입주 시기가 좀 다르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상당히 좀 그래도 계속 좀 6월 달을 제외하고는 좀 상대적으로 다 높은 입주 물량이 추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자, 이제 중요한 내용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까지가 이제 뭐 기부전 통계 자료였다면 우리가 이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내용인데 바로 이겁니다. 자 5월 달부터 이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자, 이 지금 전세 사기가 계속적으로 뭐 언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고 상당히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과거에는 뭐 서울의 특정 지역이나 뭐 인천 지역이 좀 나왔다고 하면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좀 다른 시군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퍼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지금 보험 사기라고 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러 사기 치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는 뭐 집값을 원래 갭 투자를 하셨는데 무리하게 갭 투자를 하셔가지고 뭐 반환을 못해서 문제 생긴 경우도 있을 겁니다. 자,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, 자, 이 전세 사기 피해 확대가 지금 확대되다 보니까 허그에서는 좀 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이 허그에서 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했는데, 자, 5월달부터 이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을 공시 가격을 150%에서 140%로 낮췄고요. 전세가율도 100%에서 90% 낮췄습니다. 자,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빌라를 할게요. 빌라가 만약에 공시 가격이 2억이라고 할게요. 2억이라고 하면 뭐 대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억이라고 하면 이제 150% 나오겠죠. 그러면 상당히 그 기준으로 감안을 했을 때 이제 전세값이 나올 텐데 물론 공시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보다는 상당히 낮고 특히 아파트 대비했을 때 뭐 우리가 오피스텔이나 특히 이 빌라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 가격이 좀 더 낮게 선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보통 어느 정도 갭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. 그런데 실제 갭 차이가 많이 안 나고 전세값을 높게 받았던 경우에는 좀 문제가 생기겠죠, 당연히. 왜냐면 저 공시 가격이 낮게 측정이 된다면 공시 가격이 뭐 높게 측정되지 않는 이상은 좀 더 전세 대출 관련돼서 우리가 자금 대출 관련돼서 이 허가 보험 가입이 안 된다면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안감 때문에 가입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면 들어가기 어려울 거고 그러면 전세 맞추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자, 거기다 플러스 지금 공시 가격이 지금 많이 하락했죠. 지금 뭐 공시가 현실화 때문에 과거에 뭐 많이 올렸다가 다시 또 이제 공시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고 또 집값도 좀 떨어진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시 가격이 하락됐다 보니까 자, 그럼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 21년도에 만약 21년도 막 6월이라고 할게요. 자, 6월에 전세는 이제 당시에 이제 집값이 높았죠. 그래서 매매가 전세가 만약에 뭐 한 5천만 원 갭을 해서 만약에 집을 샀습니다. 그래서 전세 세입자를 맞춰서 5천만 원을 샀는데 자 2년이 지나서 23년도 6월 달이 이제 되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만약에 임차인이 나간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임차인을 이제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공시가율이 낮아져 가지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험 가입이 안 된다, 요건이 안 된다고 하면 당연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보험 가입이 안 된다는 거 상당히 좀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좀 피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. 또는 뭐 시중은행에서도 어느 정도 좀 뭐 대출 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측정을 할 때 좀 더 낮게 좀 측정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. 자, 그런 경우가 맞물린다 하면 당연히 뭐 전세값을 임차인이 막 나간다고 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만약에 돈이 없다고 하면 뭐 자금 돌려줄 여력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이 전세 관련돼서 투자 금액을 더 늘리는 경우나 또는 반대로 이 세입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전세값을 내려야겠죠. 그런데 이 공시 가격까지 하락돼 버린다고 하면 당연히 이 보증보험 가입하는 조건 커트라인이 더 어떻게 보면 문턱이 높아진다 그죠. 왜냐면 그만큼 이 정도까지
전세만 보증보험을 가입시킨다는 거겠죠. 그렇다고 하면 이게 지금 상당히 제가 볼 때는 5월달 지금 분양시장이 관련돼서 분양시장 뭐 분석을 하지만 이 전세 관련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.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전세는 문제가 없더라도 바로 옆에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요. 또는 어떤 뭐 다세주택이 오피스텔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 전세값이 낮아진다면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집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자,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. 자, 또 하나 이제 좀 긍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. 자, 4월 26일이죠. 4월 26일 날 이제 심의가 들어가는데 이 분양권 전매 제한, 이 분양권 전매 제한이나 그다음에 뭐 지금 공공택지 및 규제 지역이나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대해서 뭐 기간을 좀 축소를 했습니다. 기간을 좀 축소를 시켰는 게 이제 좀 긍정적으로 이제 시장에 발생했는데 이게 지금 시장의 영향이 이제 부동산 침체되는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신호를 좀 주려고 했지만 이게 큰 영향을 주지 못했던 것 같아요. 실제적으로 뭐 전매제나 그런 것들 완화됐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언론에서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. 뭐 등촌 주공을 위한 뭐 지금 뭐 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갖고 있는 분들이 팔진 않았어야 되는 그런 분들도 막 지금 분양권을 넘기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지금 화살로 좀 돌아가는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실제 지금 시장을 보면요. 자, 그렇다 보니까 이 국토부에서는 이제 실거주 의무 폐지 관련법에 대해서 주택법 심사 진행을 이제 26일 날 예정입니다. 자, 실거주 의무를 지금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플러스 또한 이제 세금 관련돼서 뭐 양도세나 그런 세율적인 부분도 좀 조율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, 이게 만약 통과된다면 분양권 거래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뭐 실거주 의무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다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지금 위에 상단에 좀 기간을 줄였다고 해도 영향력이 좀 어느 정도 좀 적었는데 이 지금 의무가 폐지되는 관련법 관련돼서 심사 진행되지만 만약에 이게 법적으로 이제 만약에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된다고 한다고 하면 이 분양권 같은 경우도 거래가 좀 상당히 활발해질 수도 있고 또는 이 활발해진다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뭐 미분양이 많은 지역대 분양권이 활발하게 진행된다. 뭐 과거에 분양권 거래가 제한되었던 그런 지역들 뭐 2년이나 뭐 그렇게 묶여 있는 지역들까지 풀려버린다 하면 오히려 또 시장에는 어떤 지역에서는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자, 이런 것들도 좀 이제 5월달 관련돼서 좀 어느 정도 이제 진행되면 어떻게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5월달 시장 뭐 정리를 해드리면요, 뭐 시간은 제가 많이 좀 소모하긴 했는데. 자, 이제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어느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많습니다. 제가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과감하게 지금 가격 이거 좀 더 좀 저렴하게 매도하면 좀 손해 볼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입주 물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체크하셔가지고 좀 빠르게 좀 남들보다 어떻게 보면 뭐 다 같이 뭐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다고 하면 뭐 시청자분께서라도 좀 빠르게 움직여서 좀 빠른 시장 이동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해드리면서 또 다음 시간에도 알짜 또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